안녕하세요. 통합제약 전문의 유자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 전까지는 불면증에 좋다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못지않게 저도 불면증, 수면장애가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피부로 절감합니다. 불면증의 모든 것, 왜 불면증이 생기는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줄기세포 플러스 슈퍼타민 치료로 꿀잠 자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아우, 그때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예 잠도 못 자고 네, 그렇죠. 거의 그냥 포기 상태였었죠. 꼭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면 나같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제약 전문 유자입니다. 메니에르병, 그리고 뒷머리 통증, 불면증 때문에 2년 전에 우리 신생산을 했습니다. 환자분? 벌써 2년 됐어요. 예. 우리 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또 했네, 우리. 또 하네. 근데 그래도 2년 지나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유지 잘하고 계시죠? 예.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뒷머리랑 많이 어지러웠었죠? 처음에 어땠었어요? 아우, 그때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예 잠도 못 자고 네, 그렇죠. 거의 그냥 포기 상태였었죠. 그렇죠. 예.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그때 뭐 어지럽고 귀도 먹먹하고 난청도 있고 막 메니에르가 있었잖아요. 예. 등도 목도 아프고. 예. 요즘 살만해요. 네. 원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근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불면증도 네. 정신과 약도 많이 먹었잖아요, 환자분. 네. 얼마 동안 먹었죠, 정신과 약을? 정신과 약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아니, 한 2년 가깝게 먹었어요. 그때 수면제도 먹었었어요? 수면제보다 수면 유도제, 안정제. 잠자는 약이 수면장애. 네. 그 하여튼 잠 잤어요. 그 약을 먹고. 정신과 약을 먹고 하여튼 잠을 엄청 잤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정신과 가신 건 언제예요? 마지막은 이거 치료 받고서는 한 조금 하여튼 있다가 끊었어요. 지금은 안 먹어요. 정신과에 가니까 괜찮다 그래요? 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게 머리 혈류가 안 돌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 이제 약이 점점 늘지. 불면증 생기면은 처음에 약 조금으로도 잠 자요. 그러다가 이제 약이 더 늘어. 이제 또 더 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불면증이 심히 오래되면은 계속 이게 뇌가 약을 먹고 자는 게 깊은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환자분? 그때는 얕은 잠을 자는 거고 지금 약을 안 먹고는 깊은 잠을 자니까 몸의 컨디션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뇌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그다음에 온몸이 더 아파지고 그게 되는 게 이게 불면증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불안증도 같이 있었을 텐데 있었어요. 두근거리고 그리고 두통이 그때 뒷목으로 왔었죠, 환자분. 어땠어요? 뒷목으로. 뒷목, 뒤통수.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메니에르 같이 오고 그게 혈류장애거든요. 그래서 혈류가 안 좋으신 분들이 목에서 혈류가 막히고 또는 이게 머리 속에서 막 혈관이 줄어들면서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이제 턱에 이제 신경 제네수를 했죠. 그래서 환자분이 그래도 다 치료가 돼가지고 잘 지내고 계세요, 환자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요. 그때 아플 때는 환자분 생활할 때 어땠어요? 한번 얘기해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생활했었는지 아플 때. 아플 때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생활할 때. 거의 매일 누워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완전히 그냥 그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막 그냥 머리가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거의 못하는 상태였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다 이 병원 저 병원 안 다닌 데 없이 다 다니고 다른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환자 아픈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별 저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상 없다. 예, 없으니까 뭐 그냥 진통제나 먹으라고 그러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CT, MRI 같은 거 다 찍어도 예, 다 찍었죠. 이상이 예, 없다. 예. 그 상황에서 그냥 진통제만 먹으라고 하니 맞아요. 뭐 진통제 먹을 그 저기도 아닌 상황, 속도 안 좋았었는데 그 진통제를 못 먹을 상황인데 그렇게 진통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삶의 포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안 되면 나는 이제 힘들겠구나. 사는 게 힘들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그걸 하고 나서 지금 다 좋아져갖고 지금 지금 보면은 예. 그랬을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예,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예,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예. 너무 밝은 성격이고 환자분이 예? 너무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때 그랬을 거라고는 예. 전혀 예. 추측이 안 돼요. 추측이. 예, 나 여기 와서 그냥 하여튼 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근데 예.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했으면 아마 없었겠죠. 너무 나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으니까. 예.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이게 예. 병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도대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아니 나는 병명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병원 가면 다 이상 없대요. 그냥 정신적인 거라고 정신과 보내요. 그렇죠. 예. 환자분도 정신과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혈류잖아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게 산소가 이제 부족하고 영양소 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져요. 혈관만 딱 열리면 삶이 확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신기하게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못 잡아내느냐? 그 작은 혈관들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RI, CT 찍어도 그 혈관이 좁아진 게 나오질 않아요.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의사들이 보기에는 사진에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피가 안 도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고 그랬던 거죠 환자가. 근데 이제 우리 치료하고 나서 혈류가 열리니까 저희들이 이 혈류가 안 통해서 아픈 분들 치료를 지금 이제 올해 19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상이 없던 분들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던 분들이 너무 아픈데 혈관이 열리니까 좋아졌어요. 이게 신경의 혈관에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환자분들 원래 조금 예민한 성격이긴 하죠. 예.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파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던한 사람들은 맞아요. 신경도 안 써. 그러다 보면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자꾸만 신경을 써. 그러다 보면 혈관이 점점 더 좁아지거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래서 이제 탁 이게 심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돌아오지를 못하고 더 아픈 거예요. 맞아요. 아시겠죠?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잘 관리하시고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환자분? 네. 왜냐하면 그렇게 어쨌든 다시 내가 그냥 그 포기하려고 했던 거를 했는데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살죠. 그래요. 난 이제 덤으로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일단 다 해보시고 원인이 없다 그런 분들은 내가 혈관이 좁아져서 아픈 거 아닐까 한번 의심을 꼭 해보시고 이런 재생의학 치료 거기에 신경쓰는 재생술이나 아니면은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께 또 이렇게 원인 모르게 아프신 분들 두통 있는 분들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보시고 진짜로 그냥 그런 분들은 꼭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면은 나같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환자분 감사합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유주입니다. 치매,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 불면증, 렘수면장애, 악몽이라든가
잠꼬대가 심한 분들, 또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잠이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뇌의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우리 뇌 속에 쌓여있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도로 청소차가 물을 뿌려가면서 도로를 쫙 밤에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잠을 깊이 들지 못하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뇌를 쓰면서 쌓였던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 단백질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그럼 내일도 또 쌓이고 모레도 또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치매 단백질이 뇌신경을 죽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지장애가 계속 점점 진행이 되고 기억력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우울증도 동반하게 됩니다. 정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돼요. 그러면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심해지겠죠. 그러면서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지장애라든가 치매, 파킨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 10년은 수면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인지장애가 발생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장애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되는가? 약을 먹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열날 때 해열제를 먹어서 약을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 끊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면장애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뇌 중심부의 시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모든 감각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걸 통제하게 되는데 잠이 들려면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이 감각이 들어오는 것을 딱 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감각이 들어와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콜티솔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호르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거는 뇌 기능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깜깜하게 하고 소리도 다 없애고 마음으로 이제 잠자기 위한 훈련을 하고 도움돼요. 그런데 시상의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누웠다 그러면 뒤에서 떠들어도 잡니다. 왜 그래요? 감각을 걸어 잠갔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 기능, 수면 중추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혈류가 좋아질 때 이 수면 중추가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혈류만 좋아져도 잠 잘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혈관 마사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주면은 혈류가 좀 증가하거든요. 그럼 뇌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줄기세포 치료해주면은 대부분 혈류가 증가하면서 수면장애, 불면증, 렘 수면장애, 악몽을 꾼다든지 뒤척이다든지 잠꼬대 한다든지 하는 것을 치료하는 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파킨슨병, 다계통 우측증, 치매나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를 치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색이 달라지셨어요. 예. 많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혈류장애더라. 이거 곧 이러다가 서는 거 아니야 이거? 멈추는 게 아닌가. 그게 혈류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수면 무호흡의 문제는 혈류의 문제다. 몰랐어요. 머리가 조이고 지나는 느낌, 가슴 답답한 증상 때문에 30분 전에 루이빈 시그니처를 했습니다. 하시고서 지금 뭐가 달라지셨나요? 이전에는 머릿속에 뭔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고 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수 이름도 잘 기억이 나고 친구한테도 대화하다가 이제 끊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과거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런 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꽤 있었나 봐요? 예,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 기억 못하고 어. 연예인 이름 자꾸 묻고 옆에서 보면은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갑자기 뭐 자꾸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 계속 그렇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이제 이러다가 그렇지. 아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면은 나중에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일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뭘 쓰는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가끔씩은 이제 이전에 이렇게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지라고 되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정말 난감한 경우였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세 번, 네 번이 되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말이야. 이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 있는 것을 네. 최대한 많이 꺼집어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꺼집어내는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시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더 잘 알아들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아마 놓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제가 이제 학습을 할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논술 수업을 할 것을 이제 미리 이제 시사적인 사항을 준비를 해놓고 실전에 임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는 정치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가장 쉬운 대통령 이름도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었어요. 가끔씩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난감하고 초기 치매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혈류가 늘었습니다. 이게 피 잘 돌아요, 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느낌이 드세요? 그게 예. 어떤 차이가 탁 치료하면서 물론 수치로도 알 수 있지만은 네. 그 머리가 상쾌한 기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보통 상쾌한데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오후에 잘 때 이제 머리가 많이 먹먹해지고 생각이 잘 안 나고 빨리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런 기분인데 지금 이미 오후 3시, 4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기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머리가 이제 맑아지고 눈도 좀 밝아지잖아요. 네, 눈도 맑아져서 사물이 좀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시력이 원래는 이제 0.34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 한 0.8 이상 1.0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자가- 영어 단어 아까 얘기한 거였잖아. 아까 스펠링을 아까 안 보이던 스펠링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예. 보여요? 그래서 예, 침침하게 보였었는데 침침하게 보이지 않고 또렷하게 보이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에 제가 시력이 나빠지는 노안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였구나. 혈류 장애의 그런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혈색이 달라지셨어요. 예. 많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예. 아까 붉은기가 얼굴이 예, 맞아요. 있었잖아요, 항상. 예, 예.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붉은지 아세요? 이상했어요. 제가 이제 맨날 말씀 손가락이 멀쩡하거든? 근데 이 목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손가락이 빨개져요, 금방. 이거 해보면 누구나, 빨개졌네. 보면 금방. 왜 그럴까요? 목에서 막히는 거지. 예. 환자분이 목에서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 긴장하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목이 막 이렇게 차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뭐 지금 인터뷰하는 과정이지만 뭐 전혀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느낌보다는 맑은 기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게끔 되기에는 혈류가 그동안 안 좋았구나 흐름이 그렇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류가 안 좋으면 뭐 뇌에도 느끼지만 심장에서 느껴요, 그 혈류를. 예, 심장에서 이게 피는 보내는데 이게 안 가.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부정맥이 의심될 정도로 네.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가 밤에도 많이 있었고 잠을 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곧 이러다가 서는 거 아니야 이거? 멈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는 맑은 기분으로 책을 읽고 싶다라든지 좀 나들이라도 다니고 싶다. 내지는 이제 집에서 명상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듭니다. 심장이 좀 편해진 느낌이 드세요? 지금? 예, 심장이 많이 편해진 느낌입니다. 답답한 느낌이 아니고 개방된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잘 가는 거 피가 쑥 가니까 이제 예, 그게 이제 이게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당뇨, 혈압이 다 있는데 당뇨가 생기는 게
이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업무에 막 돌입을 하면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류도 막히면서 당뇨가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고서 이게 몇 달 있다가 떨어졌어요. 이거 되게 많아요. 당뇨가 예. 혈당 수치가 예, 정상으로 당장에 될 때요. 집에 가서 한번 수치를 재어보고 싶을 정도로 몇 달이 예. 지나면 이제 많이 또 쭉 떨어져요, 이게 몸이. 그런 사람 되게 많고 혈압도 심장이 이렇게 푹푹푹 이제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피를 많이 보낸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게 피가 잘 돌면은 심장이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혈압이 싹 내려가. 그래서 혈압과 당뇨가 이게 현대인들이 그 뭐 얼마나 많아요. 뇌졸중도 생기는 원인도 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좋아질 분이 많다. 그리고 네. 다른 증상도 배가 지금 복부 아. 폭만감이 이렇게 복부 팽만감이 아주 심하고 운전을 할 때 그 팽만감이 너무 심한 것 때문에 배를 눌러주면서 운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근데 지금은 팽만감이 사라지고 편안한 기분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면 혈류가 이제 배에서 이게 다리로 쫙 내려가야 될 피가 이 서해부에서 막혀요. 이 사군에서 딱 막히면은 피가 못 내려가니까 배에 꽉 차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혈류의 이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혈류가 군데 막히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안 돌고 이러면은 해당 부위에 나쁜 게 생겨요. 아, 혈류가 정체하는 부분에 이제 피가 잘 예.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면역도 떨어지고 나쁜 것이 생긴다. 이런 거를 피만 잘 돌려주면 대부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저보고 만병통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자분은 여러 가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실제로. 또 저도 이제 이 병원을 내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신반의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예, 예, 과학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한 50대 넘어가서 이제 40대까지 멀쩡하다 50대 꺾입니다, 한 풀. 그 60대 넘어가면 더 꺾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꺾이는 것이 대부분은 혈류장애더라. 대부분은 이 목에서 환자분 이제 목이 예를 들어 뭐 아프잖아. 여기 아프면 안 되거든요, 하나도. 아, 예. 근데 여기 목비근이 있는데 눌러보면 여기 어깨가 시원해요. 그냥 안 아파요. 아까는 많이 다르죠. 예, 예. 아까는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가 풀리면 여기 바로 안에 이제 내경정맥, 경동맥이 있어요. 아, 예. 머리에서 피가 내려와야 되는데 탁 눌리면 이제 피가 못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안 좋았어요. 눈, 코, 뭐 귀, 뭐 다른 것도 안 좋았어요. 증상이. 아, 귀도 먹먹한 증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는 현상, 그렇죠. 그런 게 오죠. 예,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귀가 이제 좀 막히는 현상, 그런 느낌이 지상 낮은 곳에서도 느껴졌는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코는 안 없고 막히세요? 안 막히세요? 코도 막히고 역시 이제 비염도 좀 심했는데 그런 증상까지도 좀 지금 예, 코를 한번 쓰시면 막힘이 없어요. 뚫렸죠. 예. 코에 충혈이 된 게 피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네. 뻥 뚫리죠. 네, 뻥뻥 뚫린 느낌. 그리고 꼬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예, 콩오리. 기계 그건 이제 다리 제 찍어서 하는 거 그거. 집사람이 제일 잘 알 건데요. 예. 코골이는 너무 심해가지고 집사람이 제 옆에 자기를 좀 거부할 정도로 완전 기차 소리 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따로 자고 집사람은 저는 이제 침대에서 자는 그런 현상이 그런데, 벌어졌는데 예. 그런데 코골이가 사실은 목에서 오는 거예요. 목에서 기도가 좁아지거든요. 우리 풀피리 부르면 어때요? 풀피리가 좁아져야 떨리거든요. 네네.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목이 기도가 좁아지면 기도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목 뒤에서 이제 이게 목 뒤에서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리는 코에서 나지만 발생 원치료는 목이다. 근데 네. 목에서 피가 한번 막혀서 목에 지금 피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게 목을 부어오르면서 쪼이는 거예요. 코골이가 좋아지는 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수면 무호흡이 더 큰 문제죠.
네, 수면 무호흡이 제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자다가 깨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사실은. 둘째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다가 깨요? 막. 예, 예. 그렇게. 옆에서 이제 숨 넘어가는 줄 알고.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깨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자고 나면. 그렇지. 예. 산소가 너무 부족한데. 피곤하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막 이러니까 예. 네. 잘 자겠네요. 그게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혈류가 더 좋아지면 그게 사라지면 또 한 번 더 인터뷰를 혈류가 좋아지면 정말 네. 이게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상도 없대. 그냥 부은 거예요. 목이 두께를 보세요. 지금 목 두께를 여기도 보시고 여기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목 밑에 이렇게 턱이 없잖아요. 지금 예. 저는 이렇게 턱이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여기 없고 이렇게 내려와 예. 있는 거, 이중턱 있는 거, 예. 이 혈류가 차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목의 기도가 넓어지게 되면은 공기가 슉슉 원활하게 잘 드나들게 되죠. 그게 혈류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골이 수면 문제는 사실은 수면 무호흡의 문제는 이거는 코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다. 몰랐어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돼요. 절대로 이제 숨은 코로 이제 꼭 쉬도록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다른 데는 불편한 데가 없으셨어요? 허리. 혹시? 예. 허리가 허리. 컸지.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아까 저기 병원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를 탈 때, 승용차를 탈 때와 내릴 때 허리에 통증이 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나아진 것 같고, 그 원인이 혈류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허리 그러면 맨날 허리 디스크만 열심히 검사합니다. 디스크는 좀 어떠시다 그러는가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디스크가 사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정상으로 봐서는 90%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에서 안 나왔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인 것 사실은 같습니다. 허리 신경의 문제였을 거예요. 네. 지금 허리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느낌이 어떤가요? 예, 안 아파요. 예전에는 이렇게 돌리면 아팠는데, 네. 지금은 안 아픕니다, 사실은. 뭐 제가 허리를 치는 것도 아닌데 예. 허리가 좋아지는 것은 뇌산소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뇌산소가 부족하면 이상하게 어깨가 굳어지거든요. 어깨 한번 쫙 올려보시겠어요? 네. 어깨 한번 쭉 아까 시술하기 전에 이거 힘들었잖아. 어깨 올리는 거. 예, 쭉 올라가죠. 예, 잘 올라가요, 이렇게. 네. 아까 이 어깨가 올리기 힘들고 막 어깨 올릴 때 어깨만이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허리랑 허벅지랑 다리까지 막 힘이 막 들어가고 예, 특히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다리가 저릴 정도로 조금만 그렇게 힘을 줘도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탁 풀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신경이 이 문제는 승모근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뒤에 날개뼈 제가 날개뼈를 관리를 잘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승모근이 여기까지 허리까지 흉추가 내려와 있는데 이 승모근이 결정적으로 굳어버려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 신경 문제. 이게 신경 문제가 승모근이 바로 탁 풀려가지고 지금 이게 좋아진 거거든요. 허리가. 그리고 소화도 좀 잘 되는 걸 보실 거예요 앞으로. 예, 먼지 속이 편해지는 것도 혈류가 좋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만병통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뇌산소, 뇌혈류다. 그래서 나이가 보통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은 이 뇌산소 부족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젊을 때는 쌩쌩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피가 안 통해. 그러면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숨을 훅 참고 1분만 있어 보세요. 금방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어깨 힘이 쫙 들어와요. 그만 숨만 좀 참아봐도 야 산소만 부족하면 금방 이 어깨가 굳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뇌가 산소가 부족해서 어깨가 굳어졌던 것이
풀리니까 이게 어깨에 한 게 승모근이에요. 등에 승모근이 풀리면서 지금 이런 허리라든가 이 승모근이 허리 밑에까지 붙어 있거든요. 허리가 금방 풀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뼈라든가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내버려 두면 이제 뼈 디스크의 문제가 생겨요. 내버려 두면 그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고 뇌산소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제가 이 인터뷰를 보는 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제 뇌혈류 문제는 이 목에서 우리가 경동맥 네. 혈류량 측정을 했잖아요. 네네. 아까 치료하기 전에 우리 측정하고 또 끝나고 나서 측정했는데 네. 보니까 혈관이 넓어진 게 예, 넓어진 걸 사진으로 확인했고요. 초음파 사진으로 확인했고, 네. 수치도 아까 318에서 450대로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산소가 들어오고 있구나. 네. 이게 머리에 혈류, 산소만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 되게 많고, 또 이게 이게 내가 뇌졸중이 올 것 같아, 또는 심장이 답답한 게 대부분 여기서 막혀졌거든요. 이게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힘들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앞신 분들보다는 이게 내가 좀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이 치료를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심장의 문제라든가 뇌의 문제, 또 갑자기 시력이 나이 들었더니 엄청 떨어지면서 눈이 흐려지면서 침침하고 뭐 눈 부시고, 눈 부신 건 없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눈부신 눈부심도 좀 있었고, 그렇죠. 무엇보다는 이제 글자가, 칠판에 글자를 쓰고 뒤로 제가 쓴 글자도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예, 시력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예. 눈의 문제가 오거나, 또는 귀가 이제 이명이라든가 먹먹한 게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이제 시초예요, 아직. 먹먹한 거는 아직까지는 잘 들리시잖아요, 이명도 없고. 네, 잘 들려요. 네. 여기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이명이 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비염은 오래됐죠? 비염은 몇십 년 하셨어요? 비염 꽤 오래됐습니다. 정확하게 10년 넘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가 막히면은 이 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 우리 뇌가 머리를 쓰잖아요. 그럼 뜨거워져요. 컴퓨터도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뇌도 막 에너지 쓰면 안 뜨거워져, 열이 난다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냉각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냉각을 시키느냐? 코로 숨이 들어가면서 공냉식으로 이제 뇌를 시켜줍니다. 네. 자,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뇌를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면 뇌하수처가 있고 뇌에 바로 미치거든요. 자,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를 가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뒤통수예요, 뒤통수. 네. 뒷머리에서 차가운 혈액이 여기서 뇌로 들어가요. 아, 그래서 뒷목이 어땠죠? 뒷목이? 뒷목이 좀 당기고 뒤에 쭈뼛쭈뼛 머리카락이 서는 느낌. 뒤에 이제 피가 찬다고요. 이게 예. 차면. 뒤에서 피가 찬다는 얘기 뭐냐면 그 뒤에서 식은 피가 뇌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안 식는 거야, 이게. 그러면 조그만 뇌를 좀 가동을 시키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 열이 나니까. 제가 좀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뇌가 좀 뇌 부분이 이제 빨리 이렇게 피로감이 찾아와서 그렇죠. 빨리 수업을 마쳐야 되겠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마치고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먼저 앞섰습니다. 내 몸이 못 견디는 건 어떻게 해. 예, 뇌가 이제 감당을 못해. 근데 이제 냉각 기능이 쫙쫙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니까. 냉각이 돌면은 이게 상시간 동안 열을 팍팍팍 내도 얘가 샥샥샥 돌아가 준다고요. 네. 근데 뇌 냉각, 뇌산소도 중요하지만 뇌 냉각 기능도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당장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답답해져요. 코 막히는데 머리가 왜 답답하나? 이게 냉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갖고서 병이다 말기 좀 힘들어요. 병이 되려면 더 심해져야 돼요, 환자분은. 이러다가 이제 팍 쓰러지면 이제 뇌졸중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겠죠. 그리고 이러다가 심장이 탁 이제 불규칙도 너무 심해지면
이제는 이제 부정맥 약을 좀 드셔야겠어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치료하셔야 돼요. 사실 본인이 벌써 딱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얘네 같지 않아. 네. 야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그때 내가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점점 나빠지면 너무 나빠지면 복구하기 힘드니까 그 기억력이 내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뇌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혈류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이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예. 처음에는 그 인터넷을 보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요. 일단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었고 시술이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이 100%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인분의 입장에서 아이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말씀만.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했었는데 그 와서 이제 한 주간에 다 좋아졌다고 하니까 일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많이 밝아지고 저는 이제 20년 넘게 같이 살아왔으니까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예, 컨디션이 안 좋구나. 예. 좋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침에 저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얼굴 보면서 못 믿었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좀 못 믿고 좀 뭐라 그랬었어요. 그래요. 예. 치과는 왜 가? 네, 치과는 왜 치과야? 좀 그랬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예,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이제 신랑 믿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혹시 딱 좀 걱정된 거 있었어요? 남편분을 보면서 제일 걱정된 거는 일단 저는 살이 쪄서 그 혈압 같은 거, 예를 들는 거, 뭐 뇌졸중, 예.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걱정을 해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일단 남편이 그걸 걱정해서 가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온 거고. 그럼요. 예. 정말 탁월한 선택. 네. 그리고 뭐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하기 전에야 야 신경 어떻게 하는 걱정이 좀 되는 사람도 예, 있지만 예, 해보고 보면 뭐 예. 좀 얼굴은 좀 부었어도 뭐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예. 많이 하고 나면 별로 안 아프죠. 예, 할 때 솔직히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고 살짝 아픈데 네. 근데 이제 얼굴도 살짝 부었지만은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예, 사실은 뭐 한 번 좋습니다. 아프고 마는 건데 뭐 한 10분 정도, 5분 10분. 네. 근데 뭐 수십 년 아파 왔으니까 뭐 허리 아픈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렇죠. 뭐 머리 두통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럼요. 예 그럼요. 제가 현두통 잠깐 알았었는데 그 아픈 거를 느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항상 달고 다니고 네. 또 뭐 이것저것 다 군데군데 뭐 특별히 아주 심하게 뭐 이렇게 피 흘리면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아픈 건 아니더라도 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런 걸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맨날 예, 등 아프고 맞아요.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게 예. 혈류의 문제예요. 혈류 문제가 처음에는 예. 그 전혀 모르잖아요. 누가 뭐뇌 산소가 부족해서 내가 허리가 아픈가 어깨가 아픈가 이런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치료하고 나서 이거 다 어깨 올려보라 그러면 어깨가 안 가벼워지는 환자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어떻게 그 어깨가 그렇게 가벼워지고 혈류가 좋아지고. 근데 환자분도 이제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겉목이 너무 심하세요. 한 옆으로 좀 서보세요. 예? 목이 나왔잖아요 지금. 옆에가 이렇게 나왔고 근데 자 낙엽뼈 힘 줘보세요. 딱 어깨 말고 낙엽뼈 힘 딱 주면은 펴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날개뼈를 써야 되는 거구나. 요거를 갖다가 팔 움직이면서도 날개뼈를 쓰는 거를 좀 자꾸만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요 어깨 올린 것도 운동법 이 인터넷 올렸으니까 이거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면서 네. 야 내가 자세를 똑바로 펴야 더 좋아진다. 이게 딱 목이 뒤로 가잖아요. 근데 내 목을 뒤로 밀려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 날개뼈만 딱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탁 펴지죠. 네. 근데 이거는 운동이에요. 제가 다른 운동한다고 말씀 안 드리는데
날개뼈 운동은 좀 하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날개뼈 예. 운동은 좀 하자. 이거 다 지금까지 습관이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야. 이거를 날개뼈를 끌어당겨 뒤로. 이게 날개뼈가 척추 뒤에서 당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척추 네. 뒤에서 끄집어 당긴다고 이게. 네. 날개뼈를 이거는 이 운동만 하세요. 예. 날개뼈를 잡아당기는 운동 있잖아요. 예. 요거 하는 거 예.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몸이 밸런스가 딱 잡히고 살도 빠져요.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옆에서 좀 잔소리 해주시면서 자 날개뼈 날개 다 이렇게 좀 하시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관리 잘하시고 5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이제 약을 이제 조금 줄였지. 저녁에 약 안 먹으면 잠 못 주무셨잖아요. 심할 때 그 수면제 때문에 그랬어요. 아예 이거 하고 난 뒤부터 저녁 약을 안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뛰는 게 제 소망인데. 그럼 이제 뛰어칠 수 있지. 예, 이렇게 예, 꾸준히 예. 관리하시면은 예. 그러면 이제 수면이 더 좋아지니까. 그 줄기세포인가 그것 때문에 그건 확실히 느껴요. 통합치약 전문의 유재입니다. 불면증이 유면되셨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2달 전에 경동맥 주기세포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그렇게 못 주무셨다. 그러면은 크게 뇌기능에 영향을 주겠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누구나 생겨요. 낮에 쓰면 다 생겼다가 밤에 잠을 3단계, 4단계 깊이 자면은 이게 물 청소를 하면서 쫙 이 뇌측 속이 청소가 되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면은 청소가 안 되고 계속 쌓여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우리 그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고위험이 나왔어요. 환자분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먹는 거 소화도 안 되고 요즘에는 환자분이 고지혈증제 다시 먹으면서 더 나빠지셨고 어깨도 아팠다가 막 다리도 아팠다 막 발목도 아팠다 막 반응이 오죠. 이상한 반응들이. 그 며칠 지나니까 또 어땠어요? 어깨가? 괜찮더라고요. 경동맥 주기세포가 효과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세요, 환자분? 예, 몸이 가벼워지긴 했어요. 아, 그럼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되게 힘들다 예, 그랬었잖아요, 예, 예. 오실 때.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예. 이제 아침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머리도 조금 개운해진 느낌은 있지 않으세요? 예, 예, 예. 머리가 맑아졌어요. 고지혈증제를 원래 오래 먹었잖아요. 막 한 20년 됐어요. 근데 그걸 끊었어. 그러다 다시 먹어보니까 안 좋은 거 알겠죠? 우리 병원에 치료하거나 고지혈증 끊었다가 다시 드시는 분들 다시 온몸이 이렇게 아프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콜레스테롤이 신경을 싸는 막이거든요. 그 신경 껍질이 이제 벗겨지고 나면은 신경 신호가 전선이잖아요. 전기 신호가 새는 거야. 엉뚱한 신호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아프고 각막도 좀 없어지고 그러면서 신경 이상이 오거든요. 환자분 안 드시는 걸로 네. 또 다시 우리 잘 해봅시다. 네. 그리고 또 당뇨 전 단계세요, 환자분. 수박을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혈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수박 안 드시는 걸로 네. 과일 안 드시고 네. 계란도 열심히 더 드시고 버터 드시고 비타민 C도 드셔야 됩니다. 네. 네. 2달 지나서 많이 좋아지시니까 네. 희망이 생기죠? 네. 이대로만 네. 쭉 관리하면 더 네. 좋아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관리해 봅시다. 네. 왜 수면장애가 발생할까? 밤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오전이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밤이 되면은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져야지 잠을 딱 잘 수 있게 되는 건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양압기 같은 장치들도 도움이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를 꼭 해보세요. 머리 두드린다, 이복근 마사지, 목배근 마사지, 어깨를 올려주면서 승모근을 가동하면서 견갑골이 회전시켜주는 운동, 교감신경, 자율신경 마사지 이게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뇌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재생의학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합치약 전문의 류자입니다. 불면증, 자꾸만 자다 깨는 수면장애, 렘수면 밤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세요. 왜 수면장애가 발생할까? 콜티솔 분비가 과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잠 못 자거든요. 그런데 콜티솔은 왜 많이 나올까?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만성 통증. 자, 스트레스 받으면은 콜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콜티솔이 나오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문제는 그것은 낮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오전이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밤이 되면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나오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을 딱 잘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낮은 거죠. 또 낮이고 이러니까 몸에서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너무 완벽한 성격이야, 좀 예민해. 그런데 그런 나를 이제 많이 다독거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 이거는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나와요. 우리 몸이 밤에 잘 때, 나는 잘 때 아파서 제대로 똑바로 눕지도 못해요. 그냥 눕기만 하면 여기저기 아파서 잠을 설쳐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거거든요.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만성 통증을 해결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존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양압기 같은 장치들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모두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면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밤을 어둡게 한다든가 소리를 없앤다든가 노력은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를 꼭 해보세요. 혈류를 개선시켜주면은 뇌 기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콜레스테롤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 머리 두드린다, 이복근 마사지, 목배근 마사지, 그리고 어깨를 올려주면서 승모근을 가동하면서 이 견갑골이 회전시켜주는 이런 운동, 그리고 이제 이 교감신경, 자율신경 마사지, 이게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이게 자율신경만 딱 안정화돼도 잠이 오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이런 마사지법 꼭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잠자는 것은 훨씬 나아집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한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한다. 혈관이 수축하면 당연히 뇌로 오는 혈류량이 줄어들죠. 뇌 혈류량이 줄어들면 산소와 포도당이 줄어들고 뇌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의 기능 손상이 많이 일어난 분들은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발생되는 것이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뇌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수면 장애는 이런 다른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뇌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난 도저히 어떤 것에도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재생의학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와 신경재생 치료예요. 자, 줄기세포 치료를 우리 병원에 와서 하시는 분들, 정말 수면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몸 상태가, 뇌 기능이 많이 돌아오면서 나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인지 기능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요즘엔 잠을 잘 자요, 전에보다는 훨씬 잘 자요, 수면 시간이 늘었어요, 자다가 안 깨고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감신경이 안정화됐고 콜티솔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수면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잠잘 때 이 뇌에 미세하게 세포가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 치매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독성 물질이 신경세포를 죽임으로써 치매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치매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많은 논문에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면장애, 불면증 그대로 두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뒷머리가 너무 아프고 뭐 선풍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대고 싶고 금방 잊어버리고 제가 목도 아팠고 또 어깨 이런 데가 또 너무 아팠어요. 눈물도 나고 예. 살 시야가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고 시력저하, 브레인포그, 목어깨 통증 때문에 1년 전에 루이빈 칭찬수를 했습니다. 환자분 네 어떠세요? 지금은 좋아요. 그래요. 벌써 1년 됐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동안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네. 치료하기 전에는 뭐가 불편하셨죠? 제일 먼저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음, 또 베개를 벨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베개 너무 베면 아파갖고 뒷머리가 아파요? 뒷머리가 너무 아프고 뭐 선풍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대고 싶고 그렇게 머리가 열이 막 나는 불편했어요. 거예요? 열도 나고 어쨌든 베개를 대는 순간에 너무 아파갖고 이 선풍기를 갖다가 막 식히고 베개를 안 대면 되잖아요. 베개 안 한다고 안 벤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약해 자는 거예요? 잠을 옆에서 보면은 사람 잘 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머리에 온 신경이 다 집중이 돼 갖고 음, 그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안 아프면은 뭐 잠을 잘 잘 수 있겠지만은 머리가 아프니까 온 신경이 다 모든 신경이 머리에도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경을 쓰면 잠을 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잠을 든 건 아니고? 누워서 있는데 옆에서 보면 잠을 곤히 자는 것 같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잠을 못 자고 이 신경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난 잠을 자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 애를 그러니까.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 신경이 여기에 아픈데 집중이 돼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래요. 네.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그렇게 얼마 동안 지내셨어요, 환자분? 그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음, 오래됐는데 그 병원에도 여러 군데 다 갔지만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대학병원도 가보셨어요, 환자분? 네, 가봤습니다. 그래요. 네. 큰 병원에? 병원도 가봤어요. 그래요. 불면증 참 고치기 어렵죠. 네. 머리 멍한 거. 그럼 뭐라 그러던가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있대요? 병원에서는 뭐 별 뚜렷한 이상이 없어서 음. 뭐 치료를 다른 일반 한 게 없어요. 검사만 했어요? 네, 검사하고 그냥 고지혈 먹고? 약만 먹었고 아무 다른 거는 한 게 없어요. 그래요. 신경 이상이 그래요. 나오질 않아. 참 이게 유령 같아요. 신경이라는 게. 응? 야 그래요. 자 그리고 머리 멍한 거. 잠 못 자고 막 그러니까 머리 더 멍하고 기억력 떨어졌었겠죠? 네, 뭐 기억력이 없어갖고 금방 잊어버리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잘 잊어버리고 하니까. 집안일 할 때가도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뭐 넣고 내가 오고. 뭐 하러 왔을까? 네. 이렇게 가다가도 내가 뭐 하러 가고 있는 거지? 갔다. 돌아서면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보면 생각이 나서 가는 네. 것도 있고 네. 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말아요. 이게 치매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환자분? 이러다 내가 나중에 치매 될까 봐 그런 걱정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게 와요, 환자분. 요즘엔 안 그러세요? 요즘엔 좀 완화됐어요. 완화됐어요? 네. 내가 정상적인 나로 돌아왔구나.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네, 그래요. 잠을 말해 한 3일만 못 자도요,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가 잠을 못 자고 한 3시 이후가 되면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3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못 자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은 3시가 이제 시계를 보면은 3시 이제 넘어가면은 오늘 또 나를 세워서 네.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세우는 날도 있으시고 그런 거. 세우는 날이 많았어요. 거의 세우다시피 했어요. 어쩌다가 잠을 좀 자면은 그날은 정말 성공한 날이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좀 못 주무시는 날이 좀 있으세요? 요즘에는 요즘은 TV 보다가 이제 뭐 안 자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아파서 못 자고 이런 거는 없어요. 잘 자요? 네, 잠을 자도 수면을 해요. 그래요. 네, 뒷머리는 좀 어떠세요? 뒷머리. 뒷머리도 요즘 괜찮아졌어요. 베개 배도 안 아프세요? 예, 베개 베요. 그리고 환자분 이게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다리까지 아프셨다면서요. 제가 목도 아팠고 또 어깨 이런 데가 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가서 뭐 마사지도 받고 별걸 다 했었어요. 네. 다리에도 이게 저기 쥐가 나서 밤에 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다 보면 이렇게 저기 다리에 쥐가 나갖고 그래서 잠도 설치고 막 그랬었어요. 쥐가 나면 그거 어떻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손으로 주물러요. 자다가 일어나서. 네, 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건 며칠에 한 번씩 쥐가 나요, 다리가? 뭐 최근에 그때 예전에. 이제 하기 전에는 이제 병원 오기 전에 얼마 전에는 뭐 매일 그러다시피 막 심해졌었어요. 그래요. 없어졌어요? 예, 지금은 지나고 이런 거 없어졌어요. 그게 혈류순환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다리 피가 안 돌면 쥐가 나요. 근육이 쫙 굳어지면서 막 문질러서 풀어주는 건데 혈류가 좋아지신 거죠. 그런 느낌 드세요? 네, 아니 뭐 그거 많이 느껴요. 다리 쓸 때는 좀 어떠세요? 걸을 때라든가 뭐 뛸 때 이럴 때. 뛸 때 뛰는 것도 잘 뛰죠.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뛰는 네. 운동을 하는데 어. 예전보다가 지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겨갖고 아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네, 그래요? 그런 게- 아니, 많이 뛰세요? 네, 제가 좀 뛰는 운동을 해요. 그렇구나. 아, 네. 그 전에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뛸 때 어땠어요? 아 다리에 피로를 많이 느끼고 음. 그러니까 뭐 조금 뛰면은 잘 못 뛰었지요. 근데 지금 이제 치료 받고 나서는 뛰는 거 이제 좀 많이 뛸 수도 있고 뭐 한두 시간 뛰세요? 그런 것도 뛸 수 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걷는 거. 네. 걷는 건 제가 잘 못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발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못 걸었는데 지금은 걷는 거 뭐 그냥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와, 이제 2년 지나면서 완전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자, 눈은 좀 어떠세요? 눈도 괜찮아요. 눈이 흐려졌다 그랬었잖아요, 환자분. 네네. 막 시야가 뿌옇고 네. 어땠었어요? 막 시리다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좀 쉬면서 눈물도 나고 예. 살 시야가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고 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같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개선이 됐어요. 그래요. 네, 또렷하게 보이세요? 흐리지 않고? 네 이제 보여요. 그래요. 아, 이상이 많았는데 그래서 환자분이 큰 대학병원에 가서도 이상이 나오지를 안 했어요.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 이러냐 원인도 모르겠다. 그러고 사셨죠? 네, 아, 노화가 제가 이게 온몸이 다 일어난 게 아니다. 아, 이 노화가 이 턱신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경을 딱 차단하고 나니까 언제부터 좋아지셨어요, 환자분? 제가 시술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음, 지나고 나니까 그 3개월 전까지는 막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거 낫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3개월 딱 지나니까 정말 딱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기간도 달라요. 있구나. 이게 기간이 좀 네네. 신경이 회복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질긴 것도 밥맛도 잘 좋아요. 질긴 것도 잘 드시고 네. 그렇죠. 아, 턱에 이상이 없구나. 아, 신경 차단해도 괜찮네. 네. 그렇죠. 네. 전혀 걱정 안 되시죠? 그럼요. 그럼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1만 명이 넘게 치료하는 치료인데 전혀 신경이나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야, 이게 제가 신경 노화 때문에, 이 턱신경 노화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병이 노화에 의한 병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얘기 혹시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리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치과는 왜 가나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신 그런 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치과를 가는 그것도 좀 의아해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누구 뭐 저게 그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 그거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 검색하는 중에 이 루이빈 치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막 무조건 찾아왔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고치고 싶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너무 그렇죠? 아팠으니까요. 예. 아프니까 이거 고친다는 병원이 있으면 이제 찾아봐야지 그러셨을 거예요. 네. 정말 잘 오셨죠. 근데 지금도 환자분처럼 이렇게 아픈 분들 잠 못 드는 밤, 잠을 못 자서 너무 머리도 멍하고 이 치매 올 것 같다 이러다가 뇌졸중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네. 진짜 그렇게 다가 이제 오는 네. 거 맞아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지. 야, 이거 네, 이거 신경 차단해야 돼. 이거 그것만 하면 나의 신경이 다른 신경들이 같이 젊어지니까 말이에요. 좋아질 거야. 이러한 원리를 좀 알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응, 잘 모르지요. 맞아요. 알려지질 네네. 않아가지고. 그 환자분이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걸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지. 하고 우리 인터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왕진 인터뷰할 때? 저는 네. 저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네. 정말 와갖고 알고 찾아와서 치료받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네, 저도 너무 몰랐으니까요. 맞아요. 아니 치과에서 음, 이렇게 그런 신경을 할 줄은 저도 생각 못했었어요. 맞아요. 자, 근데 괜찮죠? 차단했는데 뭐 나쁜 거 있어요? 아니요, 아주 좋아졌어, 좋아요. 식사도 잘하시고 다 이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살 좀 빠졌어요? 어때요, 얼굴은? 얼굴은 치료하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좀 형이 이렇게 갸름해졌대요. 근데 뭐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네. 더 좋아요. 그래요. 그건 참 그런 변화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사실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도 환자분 이렇게 치료 잘 하시고 또 많이 좋아지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인터뷰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환자분. 저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와서 음. 치료받고 저처럼 나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환자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자, 우리 악수 한번 네,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